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유아기에 결정되는 두뇌 발달, 인간의 두뇌 구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양방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뇌는 이 방구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양방구라 그러는데 우방구와 자방구 이 두 개를 이제 합해서 우리 양방구라 그러죠. 각 방구의 겉면은 우리 회백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뇌 사진 이렇게 보시면 거의 회백질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부는 신경섬유들의 이제 모임인 백색질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를 보면 이 색깔이 이제 뭐 거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판이하게 다 아시는 그런 색깔이에요. 1960년대 그 스탠리가 양방구의 기능이 각각 다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뇌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파일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이미지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글씨를 보고 기억하는 게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기억을 잘 하세요. 그 사람을 얼굴을 보면 바로 기억하세요. 자, 얼굴을 보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하죠. 그건 이제 우방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또 가족의 그 얼굴은 우리가 이렇게 찾는데 정말 0.02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사진 속에서도 이렇게 찾을 때 보면 그 많은 단체 사진 중에서도 나나 우리 가족은 금방 찾아내죠. 이 우방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파일로 이렇게 저장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이미지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꺼내 쓰는 거죠. 그리고 군중 속에서도 자신이 아는 사람의 얼굴을 순간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은 우방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뇌는 추상적인 언어를 그림이나 도형으로 기억하거나 입체적인 이 위치를 이미지로 포착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방구가 발달된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공간 지각력이 좋고 그런 거죠. 자, 영아들은 아직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뇌를 통해서 엄마의 목소리 기억하고 엄마의 얼굴을 다 기억하는 것은 우뇌입니다. 그래서 우뇌는 영아기 때 발달시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뇌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좌뇌는 언어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 독자적인 발달을 시작하는 것은 만 2세가 지나서부터 자방구가 이게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만 2세 미만의 영아들은 엄마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우뇌의 활동에 의해서 그 이미지로 수집되고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2세 미만 때 우리 자뇌를 막 너무 훈련시킨다든지 이러면 커서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 3세 정도가 되면 유아들이 이제 언어를 잘 구사를 하죠. 그래도 우뇌가 이제 중심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만 3세까지는 충분히 우뇌가 발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다루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 3세까지는 우뇌가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우선 우뇌를 성장시키고 그 이후에 자뇌를 성장시켜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뇌의 100만 배에 해당하는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들 얼굴은 보면 금방금방 다 기억하잖아요. 자뇌가 기억하는 것보다 100만 배에 해당되는 기억 용량을 우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뇌는 어떨까요? 자, 우뇌는 감성적이고 공간적이고 직관적이고 음악적이고 창조적이고 예술적이고 시각적이고 비언어적이고 또 동시적인 사고를 하고 신체의 왼쪽이 이 조절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우뇌가 발달됐다, 자뇌가 발달됐다, 뭐를 가지고 하느냐면 바로 이제 내가 감성적이다, 감성이 좀 이렇게 발달됐다, 공간 개념을 잘 다룬다, 아니면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또 창조적인 그런 일을 잘 하시거나 예술적이고 시각적이고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그런 이 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한다든지 뭐 이러면 틀림없이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자, 우뇌의 기능은요.
운에는 이제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볼 때 어떤 이미지로 떠올려서 그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의 기능은 그림을 볼 때도 이미지로 떠올리고 또 음악을 들을 때도 이미지로 떠올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도 우리 바디랭귀지를 이제 사용하고 그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이제 이 바디랭귀지가 사실은 96%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비언어적인 행동을 하고 또 경험적인 활동적 이 학습에 익숙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적인 활동을 이제 이렇게 하면 우뇌가 많이 이제 발달되고 또 직관적이고 은유적이고 또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유머스러운 행동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이제 잘한다 그래요. 그 유머러스 하신 분들은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간적이고 또 시간적인 과정을 통한 학습에 익숙하고요. 또 감정적이며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발산을 잘하는 사람은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고요. 또 창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뇌가 발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얻는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제 그런데 좀 이렇게 능숙하게 잘한다 그러면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체 좌측을 조절하고 이 공간적인 운동, 창의적인 운동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공간을 다루는 거, 운동이 이제 공간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운동을 잘하는 게 바로 이제 우뇌의 기능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뇌의 역할은 어떨까요? 우뇌는 이 협응력을 이제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협응력이라는 것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집중해서 글이나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다 이제 협응력인데 예를 들어서 젖병을 잡거나 딸랑이를 잡을 때 눈과 손의 협응이 돼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눈도 딸랑이로 가고 손도 딸랑이로 가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이거 협응력이 좋은 거죠. 자, 학습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은 협응력이 돼야 돼. 움직이려 그래도 눈과 발에 또 협응력이 돼야 되잖아요. 이 협응력을 좋게 하는 것은 운의 역할이고요. 또 이제 구성력을 좋게 합니다. 이 구성력은 사물이나 상황의 짜임새를 파악하고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거나 만드는 힘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퍼즐 이거 조립하는 거라든지 레고 블록을 쌓는 거라든지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찰흙으로 만든다든지 조각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이제 예술 경험 중에 미술 활동이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정목놀이 하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블럭이나 정목이나 우리 아이들 그 사키 놀이 하는 거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이 구성이잖아요. 예, 구성 우리 컨스트럭션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우뇌가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 우뇌가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의 핵심 능력을 파악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뇌를 좋게 하려면 사키, 구성하는 거, 그림 구성, 사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틀림없이 우뇌가 좋아진다는 거죠. 협응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체 운동하는 거, 뭐 이게 손과 발의 협응, 눈과 뭐 손의 협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고 어쨌든 우뇌는 협응력과 또 구성력 이것을 이제 좋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각적 통찰력이에요. 자, 친구나 상하관계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 이것을 이제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인사이트라고 그러는데 딱 보면은 눈치를 채는 거죠. 아, 저 사람 어떤 생각하고 있거나 시각적 통찰력. 자, 우리는 이걸 이제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마음과 힘이에요. 리더가 되려 그러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십은 통찰력이 없으면 절대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없죠. 통찰력이 좋은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그 힘은 눈빛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눈빛의 세기를 시각적 통찰력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 어떤 사람 눈빛을 딱 보면 그게 이제 매료돼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운해가 좋은 사람이에요. 딱 눈빛을 딱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얘기하면 딱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 시각적 통찰력이 좋은 사람은 운해가 발달된 사람이다. 그런 운해가 하는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각 속도력이에요. 이 지각 속도력이라는 것은
운동 혹은 예술적인 감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를 빠르게 이렇게 하고 빨리 알아채는 거죠. 육감이 아주 발달된 거죠. 또 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그림이나 도형을 한 번 보고 느낀 것을 운해 속에 빨리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이제 이미지화하는 그런 능력이, 지각하는 속도력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된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운동이나 예술적 감각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게 신체를 움직여서 이게 대처한다든지, 아니면 그림 도형 한번 딱 보고 그거를 얼른 머릿속에 이제 빨리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운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들은 운해가 발달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운해를 증진하는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만 알면 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알면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운해 증진 활동을 위해서는요, 다양한 꽃 냄새, 불 냄새, 뭐 양념, 뭐 과일, 음식 냄새를 맡아보고 그것을 이제 한번 표현해 보게 하는 거, 이런 활동이 운해를 좋게 하는 활동이고요. 여러 가지 맛을 보고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다 있잖아요. 이 오미죠. 이걸 맛을 보고 그게 대해서 말을 해보게 하거나, 아니면 한번 신체로 이 느낌을 한번 말해봐라, 표현해봐라, 이런 것들이 운해를 좋게 하는 활동이고,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림, 사진, 모형 이런 걸 보고 이제 기억해서 표현하는 거. 또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이제 스킨십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은 운해가 발달이 된다고 그래요. 또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이제 클래식 음악이나 동요, 리드미컬한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노래를 많이 불러보게 하는 것도 운해를 좋게 하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운동이나 체조, 또 피트니스가 하는 이제 모습을 보고 따라해보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공간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운해가 좋아지겠죠. 또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을 해보는 활동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여러 가지 맛을 보고 또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신체를 한번 표현해봐라. 아까 앞에서 이론을 보니까 신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앞에 지각 속도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운동이나 예술 감각 이런 능력이 빠르게 인지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운해 증진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자,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해 보고 이제 그 느낌을 신체로 창의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 또 친구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친구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알아맞추는, 이제 그래서 감정 카드, 그런 놀이도 좋다는 거죠. 또 조용한 음악을 듣고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하는 것도 좋고요. 신체 좌측을 많이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과 왼발로 활동하는 거를 많이 하면 운해가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하고 이 신체의 이 반대쪽이 이제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귀로 듣는 것을, 들은 것을 표현해 보도록 하는 거. 소리 들은 것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표현해 볼 수 있잖아요. 들은 것을 그림으로 표상해 본다든지, 이런 활동. 또 프로젝트 접근법의 그 활동을 해본다. 저는 이제 운해를 증진하는 활동에서 우리가 이 통합교육에서 운해를 증진하는 활동 많아요. 신체 운동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예술 경험에도 음악적 표현, 미술적 표현 다 감상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해보면 운해가 이제 발달되니까, 프로젝트 이제 이 접근법은 우리 교육과정을 다 이제 통합해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면 이제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잔해 활동을 이렇게 보면, 이 잔해는 지적인 거, 지성적인 거, 계산적이고 분석적이고 수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언어적이고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열적인 사고를 하고, 그러니까 좀 딱딱하죠. 그래서 잔해는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도요, 이 자뇌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고,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탁탁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이제 자뇌가 발달된 사람이죠. 굉장히 계산적이고, 분석적이고, 수학적이고, 수학과 관련된 것은 논리적이고 이런 건 다 자뇌가 발달된 사람이 하는 거죠. 예,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이것도 바로 자뇌가 발달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자, 신체 오른쪽 이 조절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자뇌가 발달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자뇌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뇌는요, 말을 하거나 계산하는 등 논리적인 기능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우뇌를 먼저 영유아기 때 이제 많이 그 영아기 때죠. 특히 영아기 때 이제 발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언어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후에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세에다 놓고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름 기억을 잘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휘, vocabulary 이게 단어를 이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션을 하는 것보다 단어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언어적인 자료를 기억을 잘하고요. 언어적인 정보의 학습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 글을 보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자, 문제 해결 시에 분석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뇌가 좋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면 이제 이 길을 좀 설명하라 그러면요, 다 적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이제 이 글로 표현을 하는데 우뇌가 좋은 사람들은 지도 약도 쫙 그려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 찾아갈 때 약도가 훨씬 더 편하죠. 이게 자뇌가 좋은 사람들 일일이 다 말을 그 글을 분석해서 이해를 하고 그 찾아가려면 힘들죠. 그래도 이 자뇌가 발달된 사람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인 거죠. 또 수학학습에 익숙하고요. 논리적 추리력을 통한 학습을 잘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이 자뇌가 발달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성적이며 인지적입니다. 감정 억제를 잘하고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신체의 오른쪽을 조절하고 기억을 통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뇌가 발달된 사람들은 또 오른쪽에서 하는 오른손잡이 또 오른쪽에서 하는 활동을 이제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을 조절하고 신체 오른쪽을 조절하고 기억을 통한 그런 운동을 잘 합니다. 자, 그러면 자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추상력입니다. 추상력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분류하고 분석해서 생각이나 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이 복잡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분류해서 이에 맞는 꾸민 말을 첨부하는 그런 논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잘하고 어떤 것을 글로 옮기고 또 이제 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꾸민 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추상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사고력인데요. 사람의 감정과 느낌 또는 사상, 생각을 음성 언어나 또 문자 언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이제 언어적 사고력입니다. 생각하는 이 능력이 그 언어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능력이 좋다는 거죠. 이 수학적인 그런 추상력, 또 말에 대한 어떤 분류 분석 이것과 함께 또 언어에 관한 이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그런 생각을 음성 문자나 음성 언어나 또 이게 문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수리력이에요. 자뇌가 좋은 사람들은 언어하고 논리력, 논리 수학 그 지능과 관련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숫자를 통한 단순한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수리력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리력입니다. 논리적인 분석력을 말하는데요. 이 추리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 복잡한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자, 이것을 순서대로 풀어가는 그런 능력이 바로 추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뇌가 좋은 사람들은 추리력, 그 뭐 수에 관한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추리력뿐만 아니라 또 논리적인 그런 분석력, 또 숫자를 통한 그런 수리력, 자, 이런 것도 다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자뇌를 정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일의 순서를 정해서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순서대로 하게 해본다든지, 또 언행일치가 되도록 자신이 말한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게 본다든지, 내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해본다든지, 메모를 꼭 할 수 있도록 메모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기르게 한다든지,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를 내서 읽게 한다든지, 잠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 좋은 책을 읽어주는 베드사이드 스토리, 이제 유태인들이 하는 활동이 있죠. 이런 활동도 이제 이 자방구를 좋게 하는, 자뇌를 좋게 하는 그런 활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의 이름, 또 사물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친구들의 이름, 주변에 있는 사물의 이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 영재 교육하시는 분들은 식물의 이름이라든지 뭐 새의 이름, 동물의 이름, 뭐 꽃의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이 카드로 이렇게 해서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보면서 기억하게 하는데, 자, 이런 것도 바로 이 자뇌를 좋게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숫자를 거꾸로 세보게 하는 거예요. 1, 2, 3, 4 이거를 4, 3, 2, 1 이렇게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림 일기를 써보게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이제 거기 그림을 이제 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글씨를 써보는 거죠. 또 물건의 길이를 재어보거나 수세기 활동을 해보는 거죠. 이제 논리, 수학과 관련된 활동이고요. 또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합니다. 자, 말을 많이 하면 이 자반구가 발달이 되죠. 또 신체의 우측을 많이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오른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자반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뇌는 전체 뇌의 10%, 18% 정도를 차지하고 좌뇌는 2%를 차지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 80%는 간뇌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간뇌는 우리 앞에서 우리 그 이런 뇌 구조를 배웠을 때 대뇌피질하고 그 맨 밑에 소뇌가 있었죠. 그 소뇌, 파충류의 뇌하고 이제 인간의 뇌, 그 사이에 그 위치한 것을 우리가 간뇌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뇌라 그러는데, 약 5분의 4는 그 중에 이 간뇌 중에 5분의 4가 커다란 그 시상이 계란 크기만한 시상이 있었죠. 그 오감각에 이제 이런 뭐 정보를 다 분류하고 또 오감각의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대뇌피질로 보내는 게 시상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상은 감각의 대기실과 같은, 그러니까 감각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 대뇌피질로 보내는 어떤 중개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상이에요. 이 간뇌는 자, 영적인 뇌라고 그럽니다. 이제 간뇌가 하는 일은 신진대사를 하고요, 성호르몬을 조절하고, 또 어떤 육감, 예감, 사람이 이제 어떤 예감이 있잖아요. 또 영감, 또 초상상력, 예지하고 예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거의 이제 간뇌가 하는데, 시상에서 그런 많은 이제 역할을 하겠죠. 이 간뇌는 지혜를 통해서 발달되는 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뇌피질과 소뇌 사이에 있는 이 간뇌가 정말 우리 육감과 영감을 좋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우방구는 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자방구는 긍정적인 정서를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누가 긍정적인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신나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자방구가 이제 발달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서에 더 빨리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자방구가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 두뇌가 활성화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 맛있는 디저트,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보면 이 그 뇌가 활성화된다 그래요.
그런데 자반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정서를 경험할 때 기분 좋은 일이 있다든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자반구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게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을 하게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해서 자반구와 이제 우반구에 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대뇌 피질이 이제 양반구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과를 가는 사람들은 우반구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과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반구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우반구만 좋아서 안 되고 자반구만 좋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반구하고 자반구가 골고루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우반구하고 자반구가 이제 제대로 잘 발달되어야 한 사람의 그 인간으로서 이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그 프로그램, 아까 증진 활동이 있었죠. 이런 활동을 많이 해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쉽게 그런 활동을 하는 사이에 아이들의 뇌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반구가 성장하고 자반구가 성장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반구는 영아기 때 반드시 이제 발달을 해야 되고 자반구보다 이 기억하는 그 영역이 그 에리어가 100만 배 정도 크고 넓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각적인 정보, 아무리 많은 그런 이 그 도형 또 뭐 공간에 관한 거, 자 이런 경험들을 많이 줘도 저장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막 글씨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우반구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자반구도 전혀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자반구는 그래도 한 만 3세 정도 돼 갖고 또 이제 많이 언어가 발달되고 그럴 때 이제 주면 더 최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적기에 정말 아이들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주셔서 자 양반구가 전부 다 이렇게 잘 발달된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도 이제 다시 보시고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